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이 음식들, 사실은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밥상일지도 모릅니다. 한 숟갈에, 한 잔에 아무 생각 없이 넘긴 그 음식들이 간을 상하게 하고 장을 망가뜨리며 세포를 돌연변이로 바꾸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의사들이 이건 정말 절대 먹지 말자며 만장일치로 꼽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엔 아마 오늘 아침에도 드셨을 가능성이 높은 음식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선 지금 당장 피해야 할 암을 부르는 7가지 음식을 알려드립니다. 아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정보를 잘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작은 지혜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을 중독되게 만들어 서서히 갉아먹는 술과 담배입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하던 62세 정기철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던 분이었고 본인도 식사 잘 챙기고 걷기 운동도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후두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가족력도 없고 체중도 정상이었기에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평소 술이나 담배는 자주 하시나요? 그분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술은 반병 정도 마시고요. 담배는 한 30년 넘게 피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담배와 술을 그냥 습관이야 라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담배와 술은 우리 몸을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원인입니다. 단순히 해로운 걸 넘어서 직접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담배 속에는 몸에 해로운 물질이 수십 가지나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몸속 세포를 변형시키는 독한 성분도 많습니다. 이런 독소들이 폐나 목, 식도, 방광 같은 곳을 계속 자극하면서 정상세포가 조금씩 나빠지고 결국 암세포로 바뀔 수 있는 거죠. 특히 10년 이상 담배를 피운 분들은 폐뿐만 아니라 입안, 후두, 식도, 방광암 위험도 훨씬 높아집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만 나빠진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술은 몸속에서 독소를 만들어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술을 마시고 얼굴이 쉽게 빨개지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술을 해독하는 기능이 약해서 마신 술이 몸 안에 오래 머물며 세포에 해를 줄 수 있습니다. 가볍게 한두 잔쯤이야 괜찮다고 여기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술을 하루에 조금씩만 마셔도 유방암이나 대장암의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는 결과들이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무조건 끊으세요라고 말하기보다는 조금씩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담배를 하루 한갑 피우시던 분이 반갑으로 줄이면 그만큼 폐와 혈관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술도 일주일에 3에서 4번 드시던 분이 주말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간 기능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줄일 때 제가 늘 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예로부터 감기나 염증에 좋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요즘은 몸 안의 세포를 지켜주는 항산화 식품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마늘에 들어있는 알싸한 성분은 몸속에 생긴 이상 세포들이 커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한두 쪽 정도의 생마늘이나 살짝 데친 마늘을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철 씨는 수술 후 술과 담배를 완전히 끊고 식단도 많이 바꾸셨습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두유에 마늘 한 조각, 삶은 브로콜리와 토마토를 함께 드신다고 합니다. 식사는 예전보다 심심하지만 속이 편안하니 마음이 더 든든합니다. 몸은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반응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줄여보고 조금씩 바꿔보면 그게 바로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음식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입은 즐겁지만 몸에겐 독이 되는 가공육과 가공식품입니다. 밥도둑이 아니라 건강도둑이죠. 58세 김선호 씨는 오랜 시간 늘 피곤함을 느껴오셨습니다. 밥 먹고 나면 졸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요. 별건 아니겠죠? 하며 웃으며 병원에 오셨죠. 외견상 건강에 큰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체중도 정상이었고 특별히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정밀검사에서 대장에 혹이 발견됐고 조직검사 결과는 조기 대장암이었습니다. 그분은 너무 놀란 표정으로 말하셨습니다.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는데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분의 식습관을 다시 차근차근 살펴보니 아침엔 샌드위치, 점심엔 컵라면, 저녁엔 부대찌개나 햄 반찬? 고기를 자주 드신 건 아니었지만 햄, 소시지, 스팸 같은 가공된 고기가 거의 매일 식탁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와 가공육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햄이나 소시지, 스팸,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WHO에서도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으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이유는 이 가공육에 들어가는 색을 내고 오래 보관되도록 돕는 화학물질, 바로 아질산나트륨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조리 과정에서 단백질과 반응하면서 니트로사민이라는 위험한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자주 하는 방식, 햄을 프라이팬에 굽거나 소시지를 튀기거나 스팸을 볶는 방법은 이 발암물질이 더 많이 생기게 만드는 조건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하루 50g 정도만 먹어도 대장암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소시지 두 줄이나 스팸 한 조각이면 충분히 넘습니다. 가공육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의 입맛 속에 아주 익숙하게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도시락에도, 삼각김밥에도, 냉장고 안에도 늘 자리하고 있죠. 먹기 편하고 맛이 강하니 점점 습관이 되는데 이런 습관이 쌓이면 건강에 아주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고기를 끊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고기를 먹되 자연 그대로의 고기를 드시면 됩니다. 닭가슴살, 삶은 달걀, 흰살 생선처럼 조미료 없이 조리된 단백질은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조리할 때도 튀기지 않고 찌거나 삶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공육을 줄이는 대신 꼭 함께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항암에 도움되는 식재료들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버섯입니다. 특히 표고버섯, 차가버섯, 아가리쿠스 같은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몸속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세포가 나빠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브로콜리도 꼭 곁들이시면 좋습니다.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세포가 과도하게 자라는 걸 막아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삶아서 반찬으로 곁들이거나 고소하게 볶아 먹어도 좋죠. 토마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익혀 먹었을 때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체내에 잘 흡수되어 몸속 염증과 세포 돌연변이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를 볶아 계란이나 버섯과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김선호 씨는 치료 후 식사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햄 없이 무슨 맛으로 밥 먹어요? 하셨지만 2달쯤 지나고 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속이 편하고 덜 피곤합니다. 무엇보다 몸이 가벼우니 마음도 덩달아 가벼워요. 요즘은 점심 도시락에 삶은 닭가슴살과 토마토, 브로콜리를 꼭 챙기신다며 웃으시더군요. 밥도둑이라 불리는 음식이 사실은 우리 건강을 몰래 훔쳐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식탁을 한번 돌아보세요. 바꾸기 어려울 것 같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몸이 먼저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할 음식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밥상, 바로 당이 많은 음식입니다. 65세 박정숙 씨는 당뇨 판정을 받은 지 10년이 넘은 분이었습니다. 병원에도 꾸준히 다니고 약도 잘 챙겨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복부에 약한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셔서 검사를 해보니 대장에서 작은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수술과 치료는 잘 마쳤지만 박정숙 씨는 매우 당황해하셨습니다. 당뇨 관리를 열심히 해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 말 속엔 억울함도 두려움도 담겨 있었죠. 박정숙 씨의 하루 식단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침엔 곡물우유와 시리얼, 간식으로 요플레와 단과자, 점심은 떡과 빵이 포함된 간편식, 저녁은 밥은 적게 먹고 대신 아이스크림으로 입을 달래셨습니다. 단순히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잘 조절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먹었느냐보다 무엇을 먹었느냐에 있었습니다. 우리 몸속의 세포는 에너지를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특히 당을 매우 좋아합니다. 정상 세포보다 10배, 20배나 빠르게 당을 흡수해 자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 말은 곧 우리가 단 음식을 자주 먹고 혈당이 자주 올라가면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밥보다 빵, 과일보다 과자, 국보다 아이스크림이 더 익숙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들은 대부분 단순당으로 이루어져 있어 먹으면 금방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금세 떨어집니다.
몸은 에너지 부족을 느끼고 다시 단 걸 찾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서 몸속은 늘 염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특히 한국인처럼 췌장 기능이 약하고 당 해소 능력이 낮은 체질에겐 이런 습관이 매우 위험합니다. 당뇨가 없더라도 단 음식을 자주 먹으면 체내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이는 암뿐 아니라 혈관 질환과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 걸 모두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단 걸 줄이는 대신 몸에 이로운 식품으로 바꾸는 걸 추천드립니다. 블루베리, 포도, 토마토처럼 당은 낮지만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돕고 전립선암, 폐암, 심장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익혀서 먹을 경우 흡수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볶거나 수프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또한 양배추나 브로콜리, 견과류도 식사에 함께 곁들이시면 좋습니다. 양배추는 속을 편하게 하고 점막을 보호해주며 브로콜리는 세포 돌연변이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은 혈관과 뇌 건강에도 좋아서 당분 대신 이런 간식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박정숙 씨는 식단을 바꾼 지 3개월쯤 지나고 나서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젠 밥 먹고 졸리지도 않고 간식 생각도 덜 납니다. 아침엔 삶은 달걀에 토마토 반개, 점심엔 현미밥에 채소볶음, 저녁엔 따뜻한 브로콜리 된장국과 오이나물. 아주 특별한 식단은 아니지만 몸이 먼저 변화를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달콤한 음식을 끊는 게 아니라 몸이 진짜 좋아할 재료를 골라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식습관의 시작입니다. 지금 내 밥상에 올라간 음식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암세포를 위한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다음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식도와 위를 파괴하는 짠맛, 매운맛, 뜨거운 국물, 자극 세트입니다. 72세 유상길 씨는 김치찌개 없이는 밥을 못 드시는 분이셨습니다. 찌개가 있어야 밥이 넘어가지요. 말끝마다 이렇게 웃으며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속쓰림이 자주 느껴지고 목으로 뭔가 걸리는 듯한 이물감이 있어 병원에 오셨습니다. 내시경을 해보니 식도와 위 점막이 헐어 있었고 검사 결과 식도암 초기 진단이 나왔습니다. 유상길 씨는 놀라서 물으셨습니다. 나는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이런 병이 생긴 거죠? 그분은 사실 전형적인 뜨거운 국물, 매운 음식, 짠 음식에 3박자 식사 패턴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침엔 된장국, 점심엔 순두부찌개, 저녁엔 김치찌개나 부대찌개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국물은 늘 펄펄 끓는 상태에서 먹고 찌개는 소금으로 간을 맞추기보단 새우젓, 멸치 액젓을 더 넣어 감칠맛을 살렸습니다. 맛은 분명 좋지만 이런 식습관은 위와 식도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생활 방식이기도 합니다. 먼저 짠 음식은 위 점막에 큰 부담을 줍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점막을 약하게 만들고 위산 분비를 늘려 염증을 일으킵니다. 장기간 반복되면 위염과 위궤양, 그리고 위암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젓갈류, 국간장, 액젓, 짠장아찌류는 짠맛을 넘어서 몸속 염증을 키우는 식재료입니다. 매운 음식도 문제입니다. 고춧가루나 청양고추에 포함된 자극 성분은 위를 강하게 자극하고 장내 점막을 약하게 만듭니다. 물론 가끔 먹는 매운 음식은 괜찮지만 매일 자극적인 음식을 습관처럼 먹으면 몸속 염증을 계속 부추기게 됩니다. 그보다 더 위험한 건 뜨거운 국물입니다. 식도는 아주 민감한 부위라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식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식도 점막이 손상되며 암 위험도 커집니다. 실제로 뜨거운 차를 매일 마시는 사람들 중 일부는 식도암 발병률이 8배 이상 높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처럼 뜨겁고 짜고 매운 국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내 식도와 위는 매일 화상을 입는 셈입니다. 그러니 습관을 조금만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은 너무 뜨겁지 않게 한 김 식힌 뒤 드시고 젓갈이나 액젓 대신 집간장이나 된장을 활용해 간을 하시는 걸 권합니다. 고추장은 적당량만 사용하고 고춧가루는 하루에 한 끼만 쓰는 식으로 양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맛없는 식사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분들께 속을 다스리는 항암 식재료를 곁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생강입니다. 생강의 매운맛은 위를 자극하지 않고 오히려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을 해줍니다. 또한 강황이라는 노란 뿌리식물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세포 손상을 줄이고 위장 점막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유상길 씨는 식습관을 조금씩 바꾸시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시켜 드시고 액젓 대신 멸치 육수로 간을 하고 밥상엔 항상 삶은 브로콜리와 생강무침을 곁들였습니다. 속이 훨씬 편해요. 밥 먹고 나면 더부룩한 것도 줄고요. 이 말씀을 듣고 저도 무척 반가웠습니다. 익숙한 자극은 쉽게 끊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극을 줄이고 나면 몸은 고요한 편안함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지금 식탁에 올라온 국과 반찬이 나의 위를 지키는 음식인지 아니면 천천히 해치는 음식인지를 한 번쯤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 음식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5번째는 전통 음식인 줄 알았지만 위를 갉아먹는 젓갈과 염장식품입니다. 80세 정순의 어르신은 명란젓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밥맛 없을 때마다 명란 한 숟가락이면 밥 한 공기는 뚝딱이지 하시며 냉장고엔 항상 2-3가지 젓갈이 놓여 있었죠. 그런데 얼마 전 정기 건강검진에서 위 점막이 헐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고 조직검사 결과 조기 위암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큰 질병 없이 지내오셨기에 충격이 컸고 병원에서도 음식 습관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그마한 반찬이 문제였을 줄은 몰랐어요. 사실 젓갈이나 액젓, 짠장아찌 같은 염장식품은 오랫동안 한국인의 밥상을 지켜온 전통 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음식이 짠맛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젓갈을 비롯한 가공 염장식품에는 음식의 색을 곱게 하고 오래 보관되도록 돕는 아질산나트륨 같은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분은 단백질과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위험한 물질로 변하며 특히 위나 식도 점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짠맛 자체도 암과 관련이 깊습니다. 짠 음식을 반복해서 섭취하면 위점막이 약해지고 만성염증이 생기며 그 위에 자극이 더해지면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염분 섭취가 높은 지역에서는 위암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도 여럿 있습니다. 특히 김치에 많이 들어가는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새우젓 등도 문제입니다. 김치 자체는 건강식이지만 젓갈이 많이 들어간 김치는 염분뿐 아니라 첨가물까지 포함될 수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김치도 못 먹나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닙니다. 먹어야죠. 다만 덜 짜게 그리고 젓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김치로 바꾸는 것. 그 작은 조정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백김치, 열무김치, 물김치 같은 김치는 상대적으로 염분이 적고 발효도 순에 부담이 덜합니다. 그리고 젓갈이나 짠 반찬을 줄이기 위해선 맛과 영양을 채워줄 식재료를 함께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 미역, 다시마 같은 채소나 해조류입니다. 이 식품들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영양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미역과 다시마에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있어 소화기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정순의 어르신은 수술 후 식사를 많이 바꾸셨습니다. 짠 젓갈 대신 데친 미역에 참기름과 들깨가루를 묻혀 식탁에 올리고 김치도 액젓 없이 담근 백김치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엔 밍밍해서 별로였는데 속이 편안히 더 든든해요. 요즘은 혈압도 한결 안정되셨다고 합니다. 짠맛은 입맛에 익숙해서 끊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줄이고 나면 그 자리에 편안한 속과 건강한 기운이 들어옵니다. 지금 밥상 위에 있는 반찬을 한 번만 돌아봐 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한 숟가락이 몸속 어딘가를 자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중요했지만 다음 이야기는 꼭 놓치지 마세요. 6번째는 매일 먹지만 여전히 논란이 많은 2가지입니다. 유제품과 믹스커피입니다. 64세 송은숙 씨는 유방암 수술 후 회복 중인 분이었습니다. 치료는 잘 끝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셨죠.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우유랑 커피는 계속 마셔도 되는 걸까요? 유제품이 암에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많이들 하시는 질문입니다. 우유나 커피처럼 매일 먹는 음식이 논란이 있을 땐 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유제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하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유방암이나 난소암처럼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유에 포함된 성장인자나 유사 호르몬 성분이 세포 증식에 관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우유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의 섭취는 대부분 큰 문제가 없고 걱정이 되는 분들은 두유나 아몬드유 같은
식물성 대체 음료로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송은숙 씨도 우유 대신 무가당 두유에 검은 콩 가루를 타서 드시기 시작했는데 속이 덜 부담되고 아침이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커피 이야기입니다. 커피는 한때 몸에 안 좋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과학적으로 적당한 양의 커피는 오히려 건강에 좋을 수 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커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 때문입니다. 특히 폴리페놀과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은 몸속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작용을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 커피를 2~3잔 마신 사람들의 경우 대장암이나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아졌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적당한 양입니다. 하루 2~3잔 이내로 설탕이나 프림을 넣지 않은 블랙커피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문제는 믹스커피입니다. 믹스커피는 맛이 부드럽고 중독성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설탕과 포화지방, 커피 크림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이 많아 혈당을 올리고 지방이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자주 마시는 분들은 습관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땐 블랙 디카페인 커피를 한번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카페인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마실 수 있고 항산화 성분은 그대로 유지되어 몸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고소하고 쓴맛이 덜한 블랙 디카페인 제품도 많아서 조금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속이 편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커피를 마실 때 같이 먹는 간식도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설탕 들어간 쿠키 대신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 혹은 당이 적은 과일, 토마토, 블루베리 등을 곁들이면 훨씬 좋습니다. 이런 식재료들은 항산화 효과가 높고 세포 돌연변이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송은숙 씨는 지금도 하루에 커피 한 잔은 꼭 드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블랙으로 바꾸고 오전에만 마시며 곁들일 간식도 바꿨습니다. 송은숙 씨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예전엔 단 게 당겼는데 요즘은 커피 한 잔만으로도 충분해요. 매일 먹는 음식일수록 더욱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안 먹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어떻게 먹고 얼마나 먹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헷갈리는 정보들 속에서도 나에게 맞는 균형 잡힌 식사법을 찾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은 아마 대부분이 모르고 드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7번째는 고소한 향 뒤에 숨은 바람의 그늘 태운 음식입니다. 70세 권정희 씨는 삼겹살을 구울 땐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삭하게 구워야 제맛이지. 고기는 그을려야 고기지. 생선도 겉이 살짝 타야 입에 착 붙는다며 그을린 껍질 부분을 일부러 더 챙겨 드시곤 했죠. 그런데 최근 위 내시경 검사에서 점막에 손상 흔적이 보였고 검사 결과 선종, 즉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단계라는 설명을 듣게 되셨습니다. 그냥 잘 익혀 먹은 것뿐인데 암을 유발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권정희 씨는 납득하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결코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기나 생선을 고온에서 바짝 태워 구울 경우 그 겉에 생기는 검은 부분에는 발암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기 단백질이 불에 닿아타게 되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돌연변이를 유도할 수 있는 물질이 생기게 되죠. 특히 숯불이나 프라이팬 같은 직접 열이 닿는 방식은 그 위험을 더 키우는 환경입니다. 문제는 이런 음식들이 대부분 입에 착 감긴다는 이유로 더 자주, 더 많이 먹는다는 점입니다. 삼겹살은 바삭하게, 생선은 껍질이 타도록, 소시지는 탄 부분이 오히려 고소하다는 분도 계시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누룽지도 의외의 복병입니다. 많은 분들이 누룽지를 건강식처럼 드십니다. 속이 편하다, 옛날 생각난다며 냄비 바닥에 눌어붙은 밥을 긁어먹거나 일부러 물을 부어 끓이기도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누룽지가 탄 밥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고온에서 전분이 변질되며 생성될 수 있는 물질이 아크릴아마이드인데 이 성분도 세계적으로 주의해야 할 발암 가능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주, 많이, 습관적으로 먹게 되면 위장 점막에 자극이 될 수 있고 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 음식은 전부 끊어야 하냐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태운 부분을 피하고 조리 습관을 조금만 바꾸는 것입니다. 고기는 바짝 굽기보다 노릇하게 익는 선에서 불을 줄이고 생선도 지지는 대신 찌거나 오븐에서 익히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누룽지도 가끔 즐기되 탄 부분은 긁어내고 먹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또한 탄 음식의 맛을 대신 채워줄 건강한 식재료를 곁들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기를 굽더라도 함께 양파, 마늘, 양배추, 토마토 같은 항산화 채소를 같이 구워 드시면 몸에 해로운 산화물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를 익혀서 먹을 때 나오는 라이코펜 성분은 세포 돌연변이 억제 효과도 있어 탄 음식과 함께 드셨을 때 어느 정도 방어벽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권정희 씨는 이후 고기를 약불에 천천히 구워 드시고 누룽지는 먹되 바닥에 누렇게만 된 부분까지만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끼마다 데친 양배추와 구운 토마토, 마늘을 식탁에 함께 놓으신다고요. 예전엔 탄 게 맛이었는데 요즘은 속 편한 게 맛이더라고요. 이 말씀이 참 와닿았습니다. 고소한 향은 순간이고 그 잔에는 오래 남습니다. 입에는 익숙해도 위와 식도, 장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제는 노릇하게가 기준이고 바삭하게는 경계해야 할 맛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음식, 어떤 건 너무 익숙해서, 어떤 건 너무 당연해서 우리는 그 위험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단 한 가지라도 이건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건 이미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매일 선택하는 한 끼가 미래의 내 몸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아끼는 사람의 건강은 내가 전한 지혜 한 줄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식탁 위의 지혜는 입으로 들어가 몸을 살리고 마음으로 전해져 삶을 바꿉니다.